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앞전 영상으로 경찰 조사와 관련된 컨텐츠를 몇 편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검찰 조사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끝나는 건 아니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검거, 소환으로 시작을 해서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재판도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게 되었죠. 하여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송치 여부나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 아니라면 사건의 종결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시느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때문에 망설이다가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혐의가 없음을 밝혀주겠지, 수사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벗겨내 줄 거야 라고 정말 혼자서 믿고 계십니다. 불안해하실지언정 굳은 믿음이 있으세요. 수사기관에 그리고 이제 갑자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시거나 또는 갑자기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의 무게를 느끼시고 두려움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게 되신다면 한 달 또는 2달 이내에 기화와 관련하여 어느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어느 검찰청으로 접수되었으며 송치 번호는 몇 번이고 검찰 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엄청 똥줄이 타실 겁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사건을 가장 많이 접한 수사관이 기소 의견이 타당하다,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었고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너무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재판 없이 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실체관계를 해명하거나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에서 그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서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테고, 약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재판 청구로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 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를 약식기소라고 말하고 다르게는 서면재판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폭행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등과 같이 합의나 처벌불원서, 고소치하 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을 살펴보니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모두가 바라시는 무혐의 판결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죄가 안됨 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처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검찰 조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겠죠. 경찰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검찰 수사 비중이 더 큰 게 사실이긴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몇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존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경찰도 그러하지만 검사는 형사법적 판단 영역에서는 보다 전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도 많이 되실 테고 신중하게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구분 없이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진술들까지도 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진심은 먹힐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다 통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조사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되도록 경찰 조사에서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